안녕하세요. 중세돌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0.53%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 1.8%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가관이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어제 파월 의장이 제 신임이 미국에서 되면서 나스닥 시장만 빠졌는데 오늘 아침부터 뭐다? 코스닥은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 자체를 개파락, 거진 1%를 개파락시키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보합으로 시작을 하면서 뭐다? 물량을 치고받고 했다라는 거죠. 뭐 오늘 이 투자자 현황을 보면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도 들어왔고요, 꾸준하게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즉 기존의 이 개관 투자자들이 샀던 물량을 이제는 외국인이 좀 받아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오늘 개관들은 개처럼 팔았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전에 양매도가 나오다가 뭐다? 외국인은 오후장에 끌어당기고 그에 비해서 개관 투자자들은 미친듯이 팔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사모펀드 애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관에서 이 외국인과 비슷하게 매수매도가 뭐라 그럴까요?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애들이 누구라 그랬죠? 투신과 사모펀드라 그랬죠? 근데 이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물량이 나온다. 펀드, 우리가 알 수 있는 펀드 쪽이면 개인들이 펀드를 해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다 비트코인으로 그 돈 가지고 비트코인 가서 내가 직접 투자할래 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혹은 전환사채가 최근에 많이 뭐 만기가 된 건지 까지는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나온다. 누가 보면 기타 법인인지 알겠다. 그죠? 미친듯이 사모펀드는 팔아대요. 기타 법인과. 그죠? 아무튼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코스닥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도 우량주가 있고 잡주가 있지만, 아무리 500원, 1000원짜리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수익을 주면 그건 내 기준에서는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에서 코스닥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땐 코스닥을 보는 기관의 시선은 말 그대로 그냥 잡주예요. 코스피만 우량주인 거예요, 지들한테는. 나중에 이 코스닥에 기관의 물량이 얼마나 받쳐주고 수급을 강하게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런 시절을 보지도 못하고 주가가 빠질지 뭐 모르겠지만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다. 즉 외국인들, 코스닥은 외국인들 물량을 모아놓을 수 있게 이 기관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에 비해서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인 거겠지만, 그동안 이 기관 투자자들이 모았던 물량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흡수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랬든 저랬든 말씀드린 대로 3000포인트 매물대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3100포인트, 1010포인트 말씀드렸죠? 이 자리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무조건. 왜? 이 갭자리는 무조건 메꾸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제 이 저점을 올리는 척 만들어 놓고 뭐 한다? 시가를 밑으로 시작해 버린다라는 거죠. 어제 그냥 생고생 한 거예요. 그냥 이건 뭐 한다? 올릴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내리겠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1010포인트 다시 확인하는 자리, 이 갭자리만 메꾸고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또 한번 1000에서 1005포인트에 대한 매물 테스트를 또 한번 때릴 거냐를 기준으로만 확인하시면 된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3000포인트 꼬매는 거, 지금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추세 위에서 일단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추세에서 버티는 그림이냐, 한 번 더 칠 거냐, 이 관점으로 뭐 또 누를 수도 있겠죠. 누르더라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추세적인 관점으로 일단 뚫었다라는 거고요. 지지하는지만 봐야 되고, 또 이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도 요 추세를 요렇게 내했던 자리를 뚫었다가 위에서 누르는 추세에 쳐맞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밑에서 쳐올리는 추세에서 지지 받아서 다시 한번 끌어올린 자리예요. 결국 N파동이 나온 자리예요. 여기서 또 한 차례 눌릴 때 이제는 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추세, 요 자리에선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열려있는 자리는 사실상 2965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웬만하면 2975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게, 장중에는 2965까지는 열려있지만 종가는 2975까지 땡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3000포인트 지키는 게 좋고요. 뭐 그냥 밀었다가 그 다음날 또 3000포인트를 사수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돈 앞에 장사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큰 돈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바닷물에, 밀물에, 썰물에 가만히 있다 보면 무인도에 도착을 하듯이 목숨은 건지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돌아가고 있다. 그럼 그냥 거기에 몸을 맡겨라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어요. 강하게 파도가 치다가 이제는 파도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출렁였다가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는 파도를 한번 만들어낼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종목도 가관이었겠지만 갈수록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같아지는 분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가관이죠. 그런 흐름이 나오면 수급이 단기적으로 빠진 거다. 우리 거래소에서 근무하시는 대단하신 높으신 분들은 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한 시장의 흐름인 거고요. 자, 에이스테크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상승하고 나서 저점 잡았다. 요 자리 14,000원대 지지하는 흐름 보여주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는 단기 단기 고점의 자리예요. 단기 고점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 자리를 그래서 강하게 뚫어 올리지 못하는 그림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5,50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그 다음 또 볼 수 있는 자리가 16,500원 부근 정도까지다. 그러면 지금은 요 안에서 횡보할 거냐, 아니면 16,500원까지 열어둔 요 안에서 횡보할 거냐, 혹은 한 번 더 외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요 밑에 자리는 또 없네요. 그냥 요 자리네요. 한 번 더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밑에 자리는 13,500원까지 열어놓을 거냐,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즉 요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강한 흐름, 굳이 쌍바닥을 만들 이유가 없는 외봉으로 V자 반등을 한번 만들어내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거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 안에서 움직일, 그러다가 이 구름대 안으로 안착, 그것도 아니라면 한 번 더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돌린다.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단기 바닥은 확실히 나온 자리가 맞다 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흐름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지지해야 될 자리는 넉넉 잡더라도 13,500원까지 열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요 윗자리를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 자리 위에서 지지 받으면 그 다음 저점 자리인 요런 16,500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못 넘기면 다시 한 차례 눌릴 수 있는 자리가 14,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게 넉넉 잡아서
13,500원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을 줄 모르는 거니까. 돈 앞에 장사 없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된다. 최근의 흐름 보더라도요.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왔을 때는 단기 고점까지.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원점의 하락. 고점에서 거래가 들어오면 다시 저점. 고점에서 거래가 들어오면 다시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이에요. 그럼 이랬든 저랬든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뭐가 어찌 됐든 이 위쪽에 있는 자리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며칠 전에 또 얘기했던 키네마스도 같은 흐름인 거죠. 24,000원. 단기적인 관점 24,000원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이 자리 이탈하면 요 밑에서 올라가는 요 추세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4,000원 말씀드렸죠. 그죠? 딱 이 자리 지지하니까 오늘 같은 흐름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100% 나갔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뭐 해야 돼?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예요. 즉 21,5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 얘는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돼요. 21,5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 한다? 결국엔 요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 그냥 하루 정도 더 슈팅을 내준 거다. 왜? 지들이 들어왔던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밑에서 다시 받으려고. 21,500원 위에서 버틴다면 요 추세 위에서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면 또 한 차례 지금 최근의 흐름처럼 슈팅 한번 빵 하고 내놓고 음봉, 슈팅 한번 빵 하고 내놓고 음봉, 대신 요 음봉을 뭐한 자리? 한 번에 섞어놓은 자리죠. 급하다는 거죠, 뭔가. 그리고 나서 슈팅을 빵 하고 터트린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지금의 자리에서는 21,500원 위에서 유지를 해야 구름대 위에서 버티는 모습으로 다음을 기약할 거냐, 아니면 요 안에서 다음을 기약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닿으면 그때 쌍봉의 흐름을 만들든 아니면 뚫고 올라서든. 이해되시죠? 기존 영상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29,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쵸? 일단 단기적인 상승세를 한번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리가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눌렀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던 자리죠. 그 자리가 어디에요? 오늘의 고점이에요. 그냥. 그죠? 이 자리를 해먹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그럼 다시 눌렀을 때가 지지해야 될 자리가 21,500원이 되는 거고, 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 다음을 또 향해 간다라는 거고, 못 유지하면 이 안에서 횡보한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이어가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IQ라는 종목도 요런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빠르게 한번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고 오늘 그 자리를 다시 눌렀어요. 하여튼 시장의 수급 자체가,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다음날 빠져나가요. 꼭.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즉 계속 눈치 본다라는 거예요. 눈치 싸움. 꾸준하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빵 하고 터트리는 게 아니라 계속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덜 손해볼지 좀 덜 먹더라도 덜 손해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고 지수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런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자체가 당연히 위로 못 뚫는 이유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아야 될 부분에서 받지 않은 자리를 저항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자체가 어디예요?
기존에 매물을 만들었던 요 박스권의 요 자리에요. 저점.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에 대한 저점인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이제 여기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못 넘어섰으니까 다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오늘의 저점 부근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일단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젠 다시 얘가 눌릴 때 뭐 해야 된다? 오늘의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횡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내일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올라오면서 뭐 한다? 44,000원 부근 혹은 44,500원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내일 혹시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요런 그림 맞고 윗꼬리를 다느냐 아니면 뚫고 올라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행방이 달라진다.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자리다. 지금은. 대신 그러기 위해선 오늘의 저점을 종가상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장중에 구름대 상단까지는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41,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찍을 부분은 있겠지만 여기서 밑꼬리 달고 올라와야 돼요. 종가는. 그래야만이 다시 44,000원 그 다음이 또 한 차례 올라가는 45,5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터진 또 한 번 터질 거냐 아니면 거래량이 죽을 거냐에 따라서 이 차트의 봉의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하나 추세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장으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빠졌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41,000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요 강하게 빠진 흐름을 그대로 메꿔서 내려앉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또 이 안에 갇힌다라는 거죠. 그럼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우상증자를 하든 말든. 그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하고 내일 이 44,000원 위로 올라타느냐 못 올라타느냐 꼭 체크를 하셔라. 못 올라타면 당분간은 횡보한다. 올라타면 또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뭐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MCNC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상승을 좀 강하게 내주고 SM 관련 쪽인 거고 뭐 SM 라이프 디자인과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 이 하방에 대한 추세를 타고 이 추세를 꾸준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 중간을 깨고 내려앉은 자리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다른 거 다 버리고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이 흐름을 보면 기존의 고점 자리 그리고 기존에 움직였던 박스 쳤던 대략적인 박스의 자리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거를 최근 그림에서 가져다 놓고 보면 기존의 고점의 박스에서 한 차례 움직였고 그리고 이 자리를 뚫고 이 박스를 이 상단을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흔들었던 자리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었던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잠시만요. 또 전화가 오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자주 하세요. 자, 뭐 어찌됐든 이 SMCNC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기존 고점 자리인 거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박스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 4,300원. 그리고 요 위기에서 위아래 여기 3,970원 위로는 뭐가 나왔다? 올라갔다 하면 매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를 다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다면 엄연히 요 자리는 매수의 자리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하나의 전쟁터 매수와 매도가 싸웠던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이 나머지 그림을 이제 확인을 해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갭이 뜨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쌌고 그리고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죠? 저점을 만들었고 밑꼬리 살짝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강하게 슈팅을 쐈지만 고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기존의 저점을 살짝 이탈했던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왔지만 기존의 고점 자리 위로 올라타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한번 빠지면서 지금의 자리를 또 이탈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패턴과 여기에 대한 패턴이 지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수정해서 갈 거냐, 즉 무슨 소리냐, 그런 패턴이 꾸준히 나오는 패턴을 여기 한 자리 밑꼬리 달았던 자리 여기 있네요. 4,100원 위에서 수정해서 갈 거냐, 수정해서 간다라는 건 이제는 다시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만들어서 갈 거냐, 그게 아니면 이랬든 저랬든 3,950원 부근까지 밀어놓고 갈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어디서 샀냐에 따라서 손실 구간을 겪고 계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수급은 아직 살아있다. 그럼 그 수급을 어떻게 이용해서 얘네들이 차트를 어떤 관점으로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돌리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밀어서 결국엔 요 정도의 이 패턴을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냐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관점처럼 그런 관점만 확인해보면 된다. 이랬든 저랬든 3,950원을 유지하는 흐름만 나타낸다면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파동 정도는 한 번 정도 나타낼 수 있다. 그 파동이 5,100원 위로 올라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행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얘는 5,100원이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만이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고, 이제 못 올라타면 당분간 자리야 박스, 그 다음은 흘러내리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재밌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죠. 앞타바이오라는 종목도 여기서 기존의 영상 한번 제가 찍었죠. 저점 매수 분할로 매수해볼 자리다, 이 박스권.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올라갔고요. 오늘 IR 이었나요? 기업 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에 기업 설명회 뭐 나왔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대조균이라고 하나요? 위약균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뭐 좋아졌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재료는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죠.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좋은 재료가 나와도 재료가 나오는 순간이 뭐다? 재료 소멸로의 관점으로 나온다. 무조건. 좋든 나쁘든 악재든 호재든 간에. 그죠? 최근에 주가 한번 올려놓고 같은 이유로 올렸겠죠.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주가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리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그 뉴스를 만들고 나서 주가를 누른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현재 자리는 바닥 대비한 고점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온 뉴스가 물량을 털어내는 자리로 연출이 된다라는 거고요. 시장에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주가를 강하게 한번 눌렀다가 쳐 올리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또 털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쏟아내는 뭐 그런 흐름으로 좀 연출이 뭐 비트코인보다 더하죠.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추세는 뭐다?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랬든 저랬든 이 뉴스가 악재는 아니다. 분명히 호재는 호재인 거고,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는 높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만큼 20% 감소하는 거고, 뭐 중증 환자에게는 뭐 40% 정도의 뭐 효과를 또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 좋은 부분인데, 시중에나 아니면 뭐 좋은 조건을 아직 임상하고 있는 약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대웅제약, 대웅 그런 것들도 기존의
시판되거나 혹은 잘 돼 있는 종목하고 비교해서 얘랑 별 차이가 없더라. 얘보다 무조건 좋아야만이 성공인 거예요. 안 좋고 별 차이 없더라. 그러면 잘한 거예요. 별 차이 없으면. 근데 그게 악재로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재료 소멸이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예요. 완벽하게 이거보다 더 좋더라 100% 뭐 120% 효과가 나오더라 라고 해야 여기서 날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어찌됐든 거래가 터졌고 누군가는 나갔고, 그럼 누군가는 나갔으니까 누군가는 들어왔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 누군가 들어왔던 인원이 우리 같은 개인일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일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월봉상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주가를 위아래로 크게 흔들었던 자리는 요 자리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 위에서 움직였던 자리예요. 그죠? 위에서 움직였는데 전체적인 패턴은 이 봉 이후부터는 누군가가 크게 사면 누군가가 던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사면 던진다. 즉 여기서 누군가는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신 아직까지는 양봉의 몸통 그리고 음봉의 몸통이 슬금슬금 높아지고 있다. 고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뭐다? 매도세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는 누군가가 들어오면 산다라는 관점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죠? 그럼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관점이라면 여기서만 종가가 월봉상 마무리가 된다면 뭐다? 다음 달에 양봉 한번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번 달 음봉이 흐름이 바뀌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뭐다? 추세는 한 차례 더 내려앉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는 패턴이 꺾였다. 즉 추세가 하방으로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더 많이 열어놔야 되는 자리가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오늘 밑꼬리를 일단 달았으니까 4만원 부근을 유지하는지 체크하시는 거고, 이 4만원 부근이 깨지면 결국엔 이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던 36,000원까지는 한 차례 눌러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36,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44,000원을 넘기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4만원 위에서 유지하고 이랬든 저랬든 다시 45,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즉 지금은 여기서 버틸 거냐 아니면 여기서 버틸 거냐예요. 이도 저도 못한다면 결국 어디 31,000원대까지 한번 무조건 밀고 가야 됩니다. 얘는 그래야만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즉 들어왔던 이 인원이 기존에 이 물량을 만들었던 인원이 아닌 누군가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누군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를 누르면서 뭐다? 물량을 다시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했던 애들이 여기서 다시 물량을 모으는 부분이라면 버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누군가로 인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행방이 달라진다.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nem테크 놀러지도 대단하죠. 어제 뉴스로 뭐 일본보다 훨씬 좋은 불화소설을 뭐 만들었다, 특허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제 상한가 보내고 오늘도 24%에서 상한가를 쳐 보내놓고 뉴스가 나오죠. 우리가 쓴 게 아니다. 근데 성공한 건 맞다. 하지만 일본보다 좋지는 않다. 성공은 했다. 좋지는 않다. 그러면서 주가를 다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빵 하고 터졌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대주주 물량도 적당하고요. 시총이 적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되게 적어요. 즉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평상시 거래량은
정말 바닥인데 어쩌다 한 번씩 빵빵 터지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빵빵 터지는 자리가 뭐다? 최고 많이 나온 거래량이에요. 최근 52주 동안은. 대신 월봉상으로 본다면 기존보다는 적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기존에도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빠졌지만 시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성공을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기대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거래소에서 안 잡는다라는 거죠. 결국엔 500만원 투자해서 5천만원 이상을 벌어먹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이 이 찌라시 기사를 누군가는 써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정보 있는 사람 중에 한탕 해먹고 개인들 털든 누군가 물리게 하고 우리는 밑에서 이 돈 가지고 또 한번 모아보자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누구다? 내부자라는 거죠. 그죠? 내부자라는 거죠. 지들이 알고 있으면서 지들이 해갖고 퍼뜨려 놓고서 지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범죄예요. 근데 안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자리가 어디냐? 요 자리라는 거죠. 7,150원 그리고 6,650원. 즉 요 자리 밑으로 들어와서 6,650원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 혹은 7,150원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분할적인 관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성공한 거다. 그러면 악재는 아니다. 들어왔던 수급은 분명히 나갔고 더 나갔다. 그죠? 그럼 누군가는 모았다라는 거죠. 좋은 뉴스라는 거 알고 일부러 모았을 거냐, 아니면 정말 회사에서 한탕 해먹으려고 주가를 위에서 헤쳐먹고 밑으로 쫙 또 누르면서 팔았던 물량 밑에서 다시 만들 거냐. KPX 생명과학처럼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을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게 맞다면, 그것도 거짓 뉴스라면 주저앉혀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분명히 그 물량을 받아냈다. 그죠? 받아냈다. 그렇다면 분할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제는 얘를 분할적인 관점 1차, 혹은 이 종목이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 밀어내는 자리는 기존에 이 슈팅을 내놓고 눌렀던 자리가 어디예요? 6,100원까지예요. 그럼 6,1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드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자리예요. 결국엔 밑에서 올라오면서 이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버틸 거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흐름도 분명히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고는 보셔야 됩니다. 왜? 평상시에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이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터지고 나서 내일도 요런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슬금슬금 흘러내린다. 그럼 6,100원대 부근까지 한 차례 누를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종목들은 손절하기보다는 저는 기다림이 맞다라고 봐요.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한 번은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월봉상의 그림 보더라도 회사는 꾸준하게 나아지고 있는 자리예요. 저는 재물을 안 보지만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 왜? 저점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기존에 계속 이 자리에서 쳐놀다가 2019년까지 이 자리에서 놀다가 2019년 이후로 실적이 그만큼 나아졌다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이 성장성, 미래성으로 괜찮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놀던 박스를 지나서 이제는 여기 위에서 노는 박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버슈팅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회사가 괜찮아지면 또 이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윗꼬리를 다는 자리를 또 만들어내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DPC라는 종목이 오늘 좀 움직였죠?
예전 여기서 또 제가 영상 한번 찍었죠. 어떻게 보면 램테크놀로지랑 비슷한 그림인 거죠. 대신 얘는 이거 합병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주가를 눌러버렸거든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갭이 뜨니까 실제적으로 누구 하나 물린 사람이 없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다.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고 얘는 이랬든 저랬든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종목으로도 드렸던 부분인 건데 일단 1차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 이랬든 저랬든 한 차례 강하게 눌렀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버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락했던 파동에 대해서 한 차례 더 눌러놓고 저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오면서 고점은 낮아지지만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고점을 여기보다 높여 놓고 다시 누르면서 어디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상승할 추세를 만들어 놨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슈팅은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매물을 만들어 놨던 자리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 거래량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시장이 여의치 않고 코스닥이 눌리는 자리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형성을 만들어 놓고 뭐다? 밑꼬리를 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은 한 차례 누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는 16,300원 부근 정도까지.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상승의 파동은 또 한 차례 17,500원에서 18,400원, 500원 부근까지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원을 한번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한 차례 누를 수는 있다. 대신 지지하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요렇게 원을 그린다. 그러면서 커피잔을 여기서 잔단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요렇게 사람 얼굴 한번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도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고 큰 흐름으로 보면 기존의 이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상승했고 그래도 우량주라서 그런지 요런 흐름에서 대부분 잡주들은 요런 흐름에서 요렇게 빠져내려가죠.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데 얘는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를 이탈한 60% 정도. 즉 가격 조정은 끝난 자리. 그리고 상승했던 자리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리는 어느 정도보다 기간 조정도 마무리가 된 자리예요. 기간과 가격 고점 대비 60%.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 기술적 반등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의 관점인데요. 뭐 주봉과 월봉으로 좀 볼까요? 월봉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현재 여기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의 관점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그 자리가 93,5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죠? 딱 요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박스권 중간값 위에서 버텼던 자리와 박스권 중간값 밑에서 버텼던 자리로 나눠진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또 정해 본다면 그 자리는 75,000원 부근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선 뭐 해야 돼? 75,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하방으로는 6만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 75,000원과 6만원의 중간값을 잡아보면 67,500원 자리가 나와요. 뭐냐? 최근에 저점이라는 거죠. 요 자리 유지하면 75,0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요 자리 유지하지 못하면 6만원까지 밀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의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장기 평선은 갈 길 가고 있는 자리, 나머지 이평선들은 꺾어서 이 역배열을 만드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캔들이 위로 한번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갈 길 가고 밑으로 눌렀다가 캔들이 위에 있으니까 다시 잡아 돌리면서 뭐가 나온다? 정배열이 나올 수 있다. 그런 흐름을 한번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다. 대신 이 노력이 실패하면 주가는 뭐다? 다시 한번 누른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누른다. 그때는 6만원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다? 결국엔 주저앉는다. 어디까지? 3만원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박스권 하다는 6만원이지만 이 6만원에서 지지가 강하게 안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의 자리에서 이 6만원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 정도밖에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버틴다라는 건 이 자리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얘는. 그죠? 어찌됐든 어제 오늘 슈팅을 좀 만들었다가 이 구름대로 안착을 못하고 주저앉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69,000원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종가는 7만원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주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이 구름대를 확인하러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하루 더 눌렀다가 양봉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내일 바로 양봉이 연출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 단기적으로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의 자리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면 조금은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 대신 손절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밑으로 손절은 잡고 위로는 열어둘 자리가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잡을 손절보다는. 이해되시죠? 그런 종목들이라면 신규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KEC라는 종목이죠. 며칠 전에 영상 한번 찍었죠. 여기서 좀 더 지켜본다. 결국 오늘 한번 상승했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밀렸어요. 같이 밀려서 저점을 좀 더 형성해 놓고 주가를 눌러놨다가 결국엔 다시 올리면서 끝났거든요. 그럼 이렇게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요, 이 종목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보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가 어디? 3,360원에서 강하게 주가가 올라왔고 기존의 물량 말 그대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대충 3,750원과 여기에 대한 고점이 3,900원 3,900원 자리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나고 요 자리 즉 3,750원 부근이 저항을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흔들었다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 차례 흔들었다. 그죠? 여기서 한 차례 흔들었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서 한번 흔들었을 때 지지했던 자리가 어디가 된다?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3,880원 정도.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가 주가가 또 눌리면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했어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이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3,700원인 거고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4,3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자리이다. 아직 이 종목이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다날이란 종목이 좀 많이 빠졌죠.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을 냈고 뭐 기존의 흐름을 보면 고점을 만들어 놨던 자리,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신고가의 그림을 가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각도부터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요런 각도로 움직였던 종목이 여기서 요렇게 날라버렸죠. 요렇게 날랐고, 그리고 요런 각도로 움직이다가 이 각도를 벗어나니까 주가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 각도는 아직은 남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죠? 요런 그림인 거죠,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끝났고,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추세로 만들어 본다도 딱 요 자리예요. 즉, 이 자리를 유지할 거냐 못 할 거냐예요. 그럼 내일은 뭐 해야 돼? 무조건 갭상승으로 만들어서 양봉을 만들어내야 돼요. 무조건. 못 만들어내면 뭐다? 요 갭자리는 무조건 메꾸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000원은 무조건 11,000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든 주저앉든 둘 중에 하나의 형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요 자리를 버틴다면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쌍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혹은 넘어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밑에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모습이에요. 수급이 빠져나갔다 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해되시죠?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업 투자자, 아니면 손절을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주린이 분들은 그냥 요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이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갭자리는 메꿔야 돼요. 갭자리를 메꾸고 주저앉을 거냐, 갭자리를 메꾸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타날 거냐. 지금의 자리는 상승의 파동이 나왔고 하락의 A파가 나오고, 이제 이 A파가 여기서 끝나고 B파가 나오고 C파가 나올 거냐, 아니면 이 A파가 한 번 더 눌러놓고 B파를 만들어내고 C파를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